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민경제TV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제가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해왔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매매 준비하고 시장 개장 초반에 매매하는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 대표님이 좀 시장 전망을 미리 해주시면 그거를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앞으로는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스트림 방송은 이제 하지 않고 녹화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많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첫날 6월 3일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께 제가 장중에 여러분 단톡방 등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대민의 주식사랑 1기방 969분 있는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번호는 3699고요. 필요한 정보들만 저는 알려드리고 리딩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그리고 요렇게 단톡방에 또 글을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받기만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텔레그램 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에 대민경제TV 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텔레그램 방에 대민경제TV 치고 들어오시면요. 역시 이 필요한 정보들을 쭉 이렇게 알려드려요. 대민경제TV 텔레그램 방 하셔도 깔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6월 3일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면 우선 5월 30일 날 동시효과 때 요란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MSCI 세미 애뉴얼 리밸런싱일이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일이 6월 3일입니다. 이펙티브 데이죠. 그래서 그걸 앞두고 관련주들을 이제 편입된 종목은 새로 넣고 편출된 종목은 팔고 이러면서 동시효과 때 변화가 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는 더 늘었고 코스닥 시장의 매수는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는 좀 명확했어요. 뭐냐? 편입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주가도 야무지게 올랐어요.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대신에 매도가 크고 낙폭도 크고, 전에는 작년 5월에는 이렇지 않았거든. 작년 5월에는 편출 종목이 5월 30일 날은 일제히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그 다음 6월 1일부터는 다시 매도로 돌아섰지만, 그래서 리밸런싱 데이가 이렇게 명확한 거는 근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금요일 날 순매수 1위 종목이었어요. 참 드문 일인데, 그 다음에 코스닥의 순매수 1, 2위가 알테오젠 엔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샀다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듯 기계적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MSCI의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 근데 이제 스탠다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형주라고 볼 스탠다드는 제가 자세히 해놨는데, 스몰캡은 규모도 크지 않고 종목별로 처지가 달라서, 하지만 편입 종목이 유리하고 편출 종목은 불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편입 종목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체로 편입 종목들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스탠다드에 쫓겨난 한론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강원랜드,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은 약세했습니다만 신규로 편입종 종목은 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 편입종 종목도 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리밸런싱에 따라서 기계적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라진 건 없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문제가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이 지금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5월 24일 날 로이터 통신에서
HBM이 엔비디아의 그 테스트에 페일이라는 단어를 실패했다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이후에 계속 삼성전자 지금 6거래일째 순매도하고 그 규모가 2조 7천억이나 됩니다. 5월 29일에는요. S&P에서 LG화학과 LG엔솔이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한다. 투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외국인들이 쭉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시총 3위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이런 종목 외국인이 쏟아지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최근 4월 동안 외국 순매도가 아주 컸습니다. 특히 5월 31일 순매도 규모는 올 들어 최대죠. 이러니까 시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5월 29일, 5월 30일 날은 1% 이상씩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 알맹이가 있어서 그나마 만약에 변한다면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저가 들어가는 거죠. 반등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알맹이 있는 낙제라서 S&P가 뭐 금방 투자 등급을 또 바꿀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S&P 때문에 피치라든지 무디스 같은 데는 더 이쪽도 따라서 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면 높았지 당장 긍정적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기적으로 알맹이 있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랑 계약한다든지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5월 마지막 날까지 변하는 게 없다. 하지만 5월의 마지막 날 상승 종목이 저렇게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하나도 유가증권 시장이 보합을 하고 상승 종목이 더 훨씬 많았어요. 코스닥 시장은 뭐 물론 외국인이 사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1% 상승 종목이 많았다. 야,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알맹이 있는 매물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했다. 자생적으로. 그럼 시장이 힘이 좋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에서 제가 또 이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시장의 실적 중기적 그 호황에 들어간 K컬처, 방산, AI 이들 종목의 뿌리가 아주 깊어서 또 이게 만약에 이들 업종이 없었으면 지금 시장 분위기 아주 암울했을 건데 이들이 실적 호전 중기 호황이 워낙 또 명확해서 시장에 재료주 장차가 벌어질 힘은 있다. 그래서 금요일도 보면 화장품, 변압기, 수소 발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화장품이 강하니까 이날은 의복, 섬유, 의복, 뭐 항공 이런 것까지 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은 무겁지만 시장에 좀 에너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나름대로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제가 스트리밍 방송 때 분석해 드렸듯이 4월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되려면 이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이 떨어지는 추세가 돼야 되는데 자, 4월, 5월 흐름을 안 보십시오. 대신에 나스닥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나스닥이 딱 그렇습니다. 4월에 보시겠지만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4월에 주춤하잖아요. 근데 국채금리가 보셨지만 5월에 표현이 이렇게 또 상순에는 밀렸지 않아요. 밀리니까 나스닥 지수도 당장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다시 국채금리가 중순 이후 다시 올라가니까 나스닥 지수도 다시 주춤하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뭐 지금 안정이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채금리가 하향 추세되는 게 중요하다. 왜냐 그렇게 돼야 환율도 안정화되거든요.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외국인이 환차선 때문에 매입하기 힘든데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월가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좀 별로였어요. 뭐냐 나스닥 지수가 시간대별로 안 보시면
개장 초반에 1.7%까지 쭉 밀리더라고. 예상 수준으로 나왔는데 밀리니까 상당히 찜찜하죠. 하지만 막판에 쭉 회복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전반적으로 PC 지수, 가격 지수에 비해서는 나스닥 시장은 좀 거시기했다. 탄력이 좀 약했다. 조금 의외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스닥 지수는 지금 고봉해서 조정받을 때 숨고르기 하셔도 됐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는 5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외국인의 항상 우리 특히 단기 투자는 외국인의 환율과 수출입 동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역 수지가 중요한데요. 왜냐면 무역 수지도 환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5월에 보니까 반도체가 55% 증가했는데 7개월 연속 증가. 자동차는 점검률은 낮았지만 역대 5월 중에 이 수출액이 최대치 여전히 견고하고요. 선박은 뭐 꼭 월별로 볼 건 아니지만 10개월 연속 증가세. 디스플레이도 10개월 연속 증가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낸드로 보시면 돼요. 이건 낸드의 영향이 많구나 보시면 되는데 48%. 전체로 반도체가 좋았네요. 그래서 수출 상승행이 좋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약 5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이니까 41년 최대 규모다. 이거는 상당히 주가에 외국인이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게 대해서 뿌리 있는 좀 알맹이 있는 악재로 힘겹기는 하지만 좀 6월 초반은 좀 반등 가능성이 좀 있구나. 수출 지표도 좋고 PC도 무난히 잘 넘어갔고 수출이 특히 좋아서 일단 좀 반등하면 종막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물론 중요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동향이 중요합니다. 이렇지만 다시 외국인들이 6월 3일에도 큰 폭순 매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또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좀 급격히 줄어들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걸쳐 방산 AI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게 이는 올해 내내 이러시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종목 찾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컬처는 화장품, 식품, 미용기기들, 그다음 방산도 요즘 좀 들썩거립니다. 그 다음에 AI는 지금은 전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압기, 에너지 저장 장치, 아모그린텍, 네, 이런 것도 있고. 자, 원전도 이번에 원전 기본 전력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이번에 SMR이 들어갔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력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걸 넣은 건 처음인데, 자, 그래서 SMR 부분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의료 AI, 자, 이런 것들. 이번에 의료 AI는 뭡니까? 5월 28일 날 키움 자산 운용에서, 네, ETF가 올라왔죠. 의료 AI ETF가 상장됐는데, 지금 뷰노, 루지 쪽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볼 때 ETF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반에 좀 재료주 찾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 그 속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 여러분 좀 다들 큰 좀 일종의 충격 같은 거 받으셨을 건데, 금요일 흐름 중에 휴먼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요. 자, 금요일 아침에 여기 한 10%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종가는 6%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10%의 판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속상해 할 일은 아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자성자박입니다. 자, 이미 5월 30일 날 볼 때 뭐 조금 5월 30일 날 오전 10시경에 쿵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아침에 쿵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10%까지.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스탁론에 3배수, 5배수 이런 걸 쓰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 내용 잘 모르지만
단타로 들어왔다가 쓸려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요. 5월 31일 오전에 이거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뭐 늘 그렇지 지식이 없는 분은 야 무슨 악재 있는 거 아니야? 백이면 백 이런 질문해가지고 스스로 네 막연한 불안감을 줘서 못 견딥니다. 이렇게 대량 팔죠. 그런데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우리 애청자님들은 지식이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탐스럽죠. 야 그동안 못 산 거 내가 이렇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식이 있는 분들, 머리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 참 탐스러운 기회가 되는데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떨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하실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반성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참으로 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프로회원님 같은 경우는 네 앞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휴먼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대 주가이기도 하고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 정도 갈 만한 주식입니다. 해서 휴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간다는 게 아니라 이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하고 했었으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물론 그 외에 제 카페에 보면 관련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드론 탐지 레이더든지 자료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런 지식이 있으시면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가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저 같은 찬물을 꼭 곁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가입하기 하셔서 월 학습지, 대입 학습지 수준에 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또 조금 규모가 되시면 저 같은 참모들 한 두세 명 두셔야죠. 4067-1002-070에 문의를 하시면 정연 상담도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겁니다. 자, 그 속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보면 이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 거랑 모르고 전략을 짜는 거 하나가 땅 차이죠. 그리고 보면 또 하나가 최근에 제가 종목 리포트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마찬가지 이런 걸 공부를 하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암호그린텍 이런 것도요. 이런 거 보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 이 주식이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10,000원에서 13,000원 지루하게 자잘한 움직임인데 최근 조금 오르니까 엄청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오른 건 아니죠. 자, 하 대표가 자본금 83억. 자본금 괜찮아요. 왜 이때 이걸 나한테 알려줬을까? 자, 에너지 저장 장치 요즘 얘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미국은 전력망이 대륙이 크니까 발전소에서 연결하는 것도 엄청 많고 손실도 많고 전력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네, 온사이트라 그러죠. 바로 자기 옆에 태양광이나 뭐 수소 발전이나 해서 바로 전력을 공급받으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찾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난센스라 보고 암호그린텍 같은 게 이미 매출의 36%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죠. 또 고효율 자성 소재 이것도 전력과 관련된 겁니다. 뭐냐 고효율 자성 소재 한마디로 직류와 교류를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도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이걸 최소화해주면 그렇군요. 결국 지금 AI가 전력의 시대라면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합니까? 이 고효율 자성 소재라는 것도 히다치하고 독일의 베큐 슈멜츠 그 다음에 이 회사 암호그린텍 세 개의 회사가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회사죠. 그래서 결국 고효율 자성 소재도 AI에 해당하는 AI 시대에 각광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BMS,
요걸 하거든요. 중국에서 LFP 배터리 들여와서 이걸 해서 네, 고객사에 납은 보니까 풍력 터빈에서 이미 하고 KK 윈드 솔루션은 덴마크 회사예요. 당연히 풍력 발전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바람 불 때 주로 발전하니까요. 그 다음 디젤의 전동화에 여기도 에너지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LFP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미 에너지 ESS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회사. 이렇게 지식이 있으시면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그래서 보면 아모그린텍이 지난주 금요일 좀 양봉이 났죠. 그래서 우리 하 대표가 리포트 내고 나서 시장이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저장치 ESS 관련주의 대표 주자는 아모그린텍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점점 시장에서 뭐 제 자료도 보겠지만 시장에 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또 이런 종목 발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결국은 시장이 지금 새로운 종목을 찾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보셨겠지만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아가는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보자면 선진이라든지 막 새로운 종목, 원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새로운 종목을 자꾸 찾아가고 식품도 마찬가지. 요즘 교촌 F&B도 부각되면서 점점 찾아가고 확산되는 종목이라서 우리도 아직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도 새로운 종목이 점점 찾아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저와 함께 계속 기업을 공부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녹화했는데요. 미숙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세련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항상 그 외에도 제 유튜브 영상도 많으니까요. 항상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개장하면요. 앞으로는 네,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단톡방이나 아니면 하태민 경제팁 텔레그램방, 카카오톡 등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월요일 장중 속보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